다선생의 시원한 수학 익힘책 풀이. 익힘책 36쪽, 37쪽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같이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문제를 대응관계로 표현하는데 그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식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등호를 사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만드는 걸 보통은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형과 동생이 저금통에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형은 가지고 있던 1,000원을 먼저 저금했고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000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형이 가지고 있던 1,000원은 형은 일단 먼저 저금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형과 동생이 일주일에 1,000원씩 같이 저금을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봅시다. 자, 처음에 형은 일단 1,000원을 저금을 했고요. 동생은 따로 저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0원과 0원일 거예요. 일주일 후에 형은 원래 있던 1,000원에다가 1,000원을 추가로 저금해서 2,000원. 동생은 1,000원. 2주일 후에는 일주일 후에 모았던 2,000원에 1,000원을 더 저금했으니까 3,000원. 동생은 1,000원에다가 1,000원을 더하니까 2,000원 이렇게 되겠죠. 3주일 후에는 형은 4,000원, 동생은 3,000원. 4주일 후에는 형은 5,000원, 동생은 4,000원. 이렇게 형과 동생이 모은 돈을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를 봤더니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죠? 항상 1,000원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자, 2번 보도록 합시다.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은 카드를 골라 나열해 봅시다. 자, 아래 카드를 봤더니 형이 모은 돈, 동생이 모은 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1,000, 2,000, 3,000이라는 숫자 카드까지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이 모은 돈,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이죠. 동생이 모은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을까요? 1,000원만큼 많아요. 그러면 동생이 모은 돈에서 1,000원을 더하게 되면 형이 모은 돈과 같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형이 모은 돈에서 반대로 1,000원을 뺐어요. 그러면 동생이 모은 돈이 되겠죠. 그래서 형이 모은 돈 빼기 1,000은 동생이 모은 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과의 차이는 늘 얼마? 1,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이 모은 돈 빼기 동생이 모은 돈은 1,00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아마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7쪽 한번 봅시다. 37쪽에 3번.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기호가 들어가네요. 이 기호는 따로 정해져 있는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기호를 임의로 정하면 돼요. 형이 모은 돈을 선생님은 세모라고 할 거고요. 동생이 모은 돈을 별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모와 별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형이 모은 돈 세모는 동생이 모은 돈 별표에다가
1,000원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반대로 형이 모은 돈에서 1,000원을 뺐더니 동생이 모은 돈 별표가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형이 모은 돈에서 동생이 모은 돈을 빼면 늘 1,000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호, 세모나 별표 대신에 동그라미, 네모, 하트,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4번과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둠에 4명씩 앉아 있습니다.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 학생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는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 학생의 수를 세모라는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둠에 4명씩 앉아 있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4번.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그러면 모둠이 하나일 때에는 학생 수는 4명, 모둠이 2개일 때에는 학생 수는 8명, 모둠이 3개일 때에는 학생 수는 12명, 즉 모둠의 수에다가 곱하기 4를 했더니 학생 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학생 수는 세모는 모둠의 수에다가 4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모는 동그라미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수를 4로 나누었더니 모둠의 수가 나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일단 준기와 지혜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먼저 봐야 되겠죠. 준기 먼저 봅시다.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4는 세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세모 나누기 4는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도 있어. 우리 잠깐 위에 볼까요? 세모는 동그라미 곱하기 4, 세모 나누기 4는 동그라미. 지금 준기가 표현한 것과 위에 우리가 4번에서 표현한 것과 일치하죠. 그러면 나의 생각 어때요? 예, 옳아요. 옳음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이유는 한 모둠당 학생 수가 몇 명? 학생 수가 4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해.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둠의 수, 예를 들어서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이렇게 모둠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건 일정한 숫자만큼 늘고 일정한 숫자만큼 준다라는 거죠. 맞나요? 틀린가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역시 모둠당 학생 수가 4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둠의 숫자가 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늘어날 때마다 학생 수도 항상 일정하게 4명씩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모둠의 숫자가 세 모둠, 두 모둠, 한 모둠으로 줄면 학생 수도 역시 4명씩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